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도심에 있던 포항역이 2015년 포항시 흥해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사가 있던 자리에는 도로가 들어섰고요. 선로가 있던 자리에는 철길숲이 들어서면서 많은 포항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블럭 정도만 움직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하고요. 이 일대에 들어서기로 했던 초고층 빌딩은 최근 자금난으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옛 포항역 일대의 지역 개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현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지역협의체 공동위원장입니다. 김은주 포항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김명희 포항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문화팀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포항시는 내년 말까지 지작물 보상과 부지 정비공사 등을 시행해 이곳에 69층 주상 복합아파트 3개 동과 20층 규모의 호텔 1개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 옛 포항역 일대, 한때는 유동인구가 포항에서 가장 많았죠. 포항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도 했던 장소인데요. 이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몸살을 앓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 포항역이 흥해로 이전을 하면서 21년도에 이제 포항시에서 성매매 직결지를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앙동 일대가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문제는 이제 중앙동이나 신흥동에 대규모로 거의 2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 직결지를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옛 포항역의 도시개발 사업 자체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진행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포항 구도심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좀 걸림돌이 됐었던 게 이 성매매 직결지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5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성매매 직결지가 이 걸림돌이 되면서 좀 무산된 바가 있었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 착공식을 202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이 성매매 직결지에 대한 폐쇄 그리고 개발 없는 이 개발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심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이 구도심이 다시 번성하려면 이 성매매 직결지의 존재가 계속해서 있는 것도 이 부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탈성매매 운동을 좀 해왔던 입장에서도 이 기회에 도심을 개발하는데 이 성매매 직결지를 좀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옛 포항역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인근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어떤 방식으로 폐쇄할 것인가, 그러므로 해서 도심 재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두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성매매 집결지의 규모나 또 종사자 수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현황은 어떤가요? 네,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역은 구 포항역 일대이고 2구역은 속칭 중앙대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3구역은 우체국 앞쪽에 소규모로 있고 전체 60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일일 평균 28개 내지 30개 업소에서 30여 명의 종사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곳이 바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흥동의 성매매 직결지의 한 부지죠. 한 7평 정도 되는 업소가 이게 국유지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걸 빌려줬고 그동안 성매매 업소로 운영돼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뒤늦게 밝혀졌거든요. 의원님,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김영진 의원이 국유지 대부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할 때 포항의 성매매 직결지 그 대흥동의 그 부지가 국유지로 이제 그 확인이 됐고 그것이 이제 국감에서 지적이 되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그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21년도에 영등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다가 대부료를 받고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기획재정부 그 한국자산공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추가적으로 그 국유지를 대부한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것이 밝혀져서 제가 이제 한국자산공사 포항지사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변상금 부과하겠다. 철거하기 전까지 변상금 부과하겠다고 했고 이미 한 차례 지금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됐고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허가권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포항시에서는 북구청에서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도시개발 사업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성매매 직결지가 있고요. 그 옆에 옛 포항역 부지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포항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6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뉴스가 연이어서 나왔었는데요. 자,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난 등을 이유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세계 건설만의 문제는 아닌데 의회에서도 계속 이것이 착공을 언제 하느냐 지난해 말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하지 않아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 신세계 건설이 이제 주상복합을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고 건설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제 성매매 직결지를 제외했지만 이제 자연도태될 것이다. 직결지가. 이렇게 이제 낙관적인 기대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어디도 이렇게 자연도태된 직결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신세계 건설이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2천억 원 정도의 지금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비 1,150억. 그리고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인허가 비용 400억, 2천억 정도가 이제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는 것도 또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이제 좀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내년도 2월에 이제 대출이 만기가 되는, 이제 도래가 되는 거죠. 대출 만기가 도래가 될 경우에 시에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대체 시행사를 좀 물색하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신세계 건설 이 기업 자체의 상황이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이 적자를 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이유죠. 이 금리가 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빌린 돈을 가지고 공사를 다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가 날 게 뻔하다. 그리고 누가 분양을 하겠냐, 들어오겠냐. 이것 때문에 사실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해보면 다른 대체 시행사를 구하는 것도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세계건설이 부지 매입에 비용을 이미 썼어요.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한 돈까지 치면 여기에 2천억 원을 쓴 건데, 자, 부지 넘겨줄게요 할 때 본인들이 썼던 돈만큼은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돈에다가 더해서 돈이 들어갈 텐데 쉽게 구해질 거냐? 저는 이 내년 2월에 대출이 만기가 되고 신세계건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 포항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뭐 지원 또는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 신세계건설 쪽에서도 이 직결지 문제를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한다 하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층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이 직결지일 때 과연 거기를 누가 분양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는 직결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특급 호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포항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신세계건설 사업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포항시에서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 신세계건설의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계속 공사를 어떻게 되냐, 그럼 포기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포항만큼은 꼭 해보겠다라는 의견들을 포항시에 이제 전달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가 또 기업 입장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어렵지만, 포항은 이미 토지까지 매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는 하지 않겠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최근까지 제가 이제 확인한 바입니다. 자, 결국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은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항시가 올해 1월이었죠. 성매매 집결지 정비 TF를 꾸렸습니다. 이 성매매 집결지 정비 TF 어떤 건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팀장님? 집결지 정비와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결지 정비 TF를 1월 8일 구성하였습니다. TF는 공간 정비, 또 자활 지원, 단속 이 세 가지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15개 부서와 기관이 협업체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계속적으로 회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업무 내용과 분야별로 회의를 계속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성매매 집결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초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의 조례, 그리고 협의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로 구성된 TF,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협의체는 21년도 7월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포항여성회가 제안을 했고 이강덕 시장님이 수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전주에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갔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되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왔고 용역을 하고 현장 시청이 생기고 뭐 정비 TF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에 좀 다들 좀 보람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협의체는 지역에서 시민들께서 이 성매매 집결지를 왜 정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빌어서 활동들을 많이 해주신 지역협의체에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포항시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 성매매 직결지 정비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찬반 의견은 어땠고요. 더불어서 이게 정비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실시한 용역 내용 중에서 집결지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는 일반 시민과 인근 주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집결지 정비 찬성 유무를 묻는 설문조사에는 일반 시민은 89.3%, 또 인근 주민은 98.9%가 정비 찬성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결지 정비 이후에 이곳이 어떻게 변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공원화가 30.3%, 문화예술공간이 24.5%, 편의시설이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올 9월에 4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정비 찬성은 97.6%가 나왔고, 또 희망하는 공간은 문화예술 공간이 29.2%,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은 22.2%, 공원화는 2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찬성이고 공원이나 문화예술 공간을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성매매 직결지가 더 이상 포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지에 있어서는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성매매 직결지가 폐쇄되면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치가 하락했던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심 한가운데 성매매 직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효과를 원천적으로 저는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성매매 직결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뭐 포주나 이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공원이나 또는 시민들 편의 공간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이 소위 이야기하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토지 매입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 개발로 좀 맡겨야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직결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여성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건축주나 포주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들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개발이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법을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딜레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지난해 용역을 했을 때 뭐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전제는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준다. 시민들의 품으로 간다라는 대전제 하에 고민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또다시 뭐 주택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주택을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의 문제고 전제나 원칙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입을 했죠. 그렇죠. 매입을 하고 이제 재생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게 다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항시에게는 맞는 여건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케이스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 공간으로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저희들한테는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봤듯이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주의 선미촌을 방문을 했을 때 그곳이 이제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가신 분들이 여기가 예전에 직결지였냐라고 할 정도로
청년 창업 공간,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그때 같이 갔던 이제 통장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여서 전혀 좀 다른 색다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중앙 상가가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좀 연계하는 방식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말씀 나누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현장 시청인 빛나길 센터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볼까요? 빛나길 센터는 집결지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비 수행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서 8월 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빛나길 센터의 나길은 본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성매매 종사자분들이 탈성매매 하도록 저희들이 자활 지원을 해주고 또 집결지 폐쇄로 인해서 대흥동이 좀 더 밝고 희망찬 동네로 발전하여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대상 성매매 인식 개선 교육과 또 성매매 집결지 정비 필요성을 알리는 시민교육,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데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30여 회 활동을 하였고 40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장 시청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집결지 정비와 관련하여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내용의 조례가 준비 중인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국에 이제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탈성매매에 대해서 자활을 하는 여성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항시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이제 지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겠다 하면 굉장히 큰 반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불법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았냐. 묵인했던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져보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 책임을 한번 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자활 지원 조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원을 받고 또다시 뭐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이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당사자가 탈성매매를 통해서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자 성매매를 없애자. 성매매 종사자가 줄어들게 되면 성매매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용한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100%의 돈을 투입했으면 100% 다 완수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정책도 100%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다른 지역들 뭐 영등포나 이 파주나 강원도 춘천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지금 멈춰 있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탈성매매 했던 종사자가 다른 곳에 가서 성매매를 한 게 악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조례가 지원이 촘촘하지 못해서 이 여성이 탈성매매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부족해서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목돈을 주는 형식의 지원이 아니라 꾸준히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들이 조례 안에 좀 담겨야 된다. 이 포항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치면은 24개월, 2년 정도의 기간인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 금액
방식들이 제대로 쓰여겠느냐, 후속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촘촘하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대상자 선정부터 이제 이전에 그런 자활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가를 확인을 할 것이고, 이후에도 지원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꼼꼼하게 선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다시 성매매에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확약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전액 환수 조치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시행규칙 통해서 지침에 촘촘하게 좀 만드는 것들 지금 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 반드시 좀 잘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을 겪고 있거나 또는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갔다 온 이들에게도 자립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 부분을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게 있으니까 이거는 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많은 돈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옛 포항역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여러 가지 난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정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요. 많은 돈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이제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국의 이제 직결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 지금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포항 도심의 원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직결지 문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결지를 폐쇄하고 정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아도 5년 내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일입니다. 집결지 정비는 공간 정비, 자활 지원, 단속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에 아직까지 성매매 직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도 참으로 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진 힘이 직결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폐쇄해 나가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이 포항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포항역 도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12년의 성과로 이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옛 포항역 개발 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요, 최근 어려움 겪고 있는 구도심의 미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 구도심의 미래 얼굴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